할머니. 네, 누구세요? 남자의 목소리.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래간만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온 누구세요? 저는 서울 살고 있고요. 35살 김홍근입니다. 오늘은 또 무슨 직업은 가지고 계시고. 제 고민이 제가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됐는데 혹시 이제 아이를 가져도 괜찮을지 한번 여쭤보려고 찾아왔습니다. 그 고민 때문에 오셨어요? 시한부라니 무슨 뭐 어디가 아프세요? 네, 제가 그 육종암이라고 희귀암을 진단받았어요. 육종암이라는 게 뭐예요? 육종이라고 이제 암의 종류의 한 형태인데 네. 많이 없다고 하는 희귀암이어서 어디가 아픈 거예요, 그거는? 지금 폐 원발암이라고 크게 암이 하나 있고 뇌에 그게 전이가 됐어서 사기를 진단을 받았고요. 현재는, 뇌로? 네, 사기. 네. 개두술로 뇌에 있는 거는 잘라내기는 했는데 네,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가 증상이 없었어? 전혀? 제가 이제 모르고서는? 처음에 일을 하다가 갑자기 목 뒤쪽이 조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목 디스크인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도 목 디스크라고 처방을 해주고 처음에 목 디스크 치료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니까 바로 다시 병원을 찾았더니 머리 MRI를 찍어보자고 하셨고 이제 거기서 혹이 발견돼요. 근데 머리에 혹이 있을 정도면 두통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도 거의 없었어요. 원래 이제 폐는 감각이 없는 기관이라고 그래가지고 폐는 보통은 잘 감각이 없고 머리 쪽은 제가 아프기 시작했던 이유가 그 암 종양이 커져서 머리에 있는 물기를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갑자기 울렁거리고 약간 쓰러지면서 수술을 좀 급작스럽게 받게 됐어요. 근데 거기만 수술하고 폐 쪽은 수술 못 해요? 보통 이제 사기암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퍼졌다 보니까 전신에 이미 암세포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수술을 잘 안 하고 항암 치료로 계속 이어가는 편인데 근데 저는 케이스가 워낙 좀 희귀한 케이스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짧으면 6개월, 길면 3년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언제 받으셨어요? 진단을 받은 거는 2020년 12월쯤. 어머, 그랬구나. 그럼 얼마 안 됐다. 네, 이제 1년 반 2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지금 통증 같은 것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심했었는데 지금 먹고 있는 약이 조금 좋아서 지금은 많이 괜찮아진 상태고요. 근데 이게 좀 저한테 잘 맞기는 한데 이 약이 오래 쓸 수 있는 약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다음 약들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좀 그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제가 그 처음에 너무 이제 절망스럽고 계속 그 절망의 연속이 되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를 이제 침대에서 매일 그냥 울기만 하면서 소위 말하는 죽은 날 받아놓고 기다린다는 그렇지. 식으로 지냈었어요. 그때 정말 많이 울기도 했었고 또 제가 아파서 일을 못하니까 와이프가 직장을 왔다 갔다 하는데 와이프도 나름대로 이제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아픔으로써 받아주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오히려 제가 없게 되면은 와이프의 그런 힘든 것들을 조금이라도 또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더 크다 보니까 좀 그런 가족들을 보면서 이거를 이겨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아니,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갖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와이프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 놀랬겠어. 와이프도 굉장히 많이 울었었고 처음에 너무 이제 좀 안 좋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처음 제가 진단받았던 병원에서 제가 그때는 폐암 사기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폐암 사기가 워낙 예후가 안 좋다고들 하니까
그러면 저 이제 살 희망이 없는 건지 죽는 건지 여쭤보니까 그 의사분이 아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랑 그 병원에서 되게 좀 휴게실 같은 데 찾아가가지고 부둥켜 안고 엄청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랬었겠다. 지금은 와이프는 좀 저를 어떻게든 살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되게 강인해졌어요. 더 네, 옛날보다 그래서 강인해졌지. 암 환자들이 이제 혈액순환이 중요하다고들 그래. 하거든요. 그래서 저 뭐 많이 걷게 하려고 하고 많이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게 처음에는 이제 저를 많이 시켜 먹으니까 좀 서운하기도 했었는데 그때는 지금은 그랬던 와이프 의도를 덕분에 알으니까. 네, 오히려 저도 더 좋아져서 지금 되게 고맙게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가 방사선 치료도 받고 항암 치료도 받고 그거 받으면 그 애기가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기형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런 영향은 없어요? 그 항암제가 특히 이제 기형을 낳을 가능성이 있어서 병원에서 주의를 시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단 받기 직전이 저랑 와이프랑 이제 좀 아이를 가져볼까 계획을 막 했던 때라서 여러 정보들을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항암을 받게 되면은 항암 직전에 정자를 동결시켜 놓는 게 좋다고들 하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아이를 가질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와이프 권유로 바로 항암 직전에 동결을 시켜놨었고 지금은 이제 와이프만 괜찮다고 하면은 가질 수는 있는 상태예요. 근데 아내가 혼자서도 잘 키울 것 같아? 아기를? 아내가 이제 그 직업이 어린이집 교사예요. 아유, 그럼 그러다 잘 보니까 기르겠네. 아이를 워낙 좋아해서 원래는 그래서 아이를 되게 갖고 싶어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조금 현실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강요를 하지는 않는 편이고요. 저는 진단을 받은 이후로는 사실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었는데 최근에 조금 생각이 많이 바뀐 게 어쨌든 제가 혹시라도 안 좋게 된다면 이제 세상에 아내 혼자 남게 되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랑 조금 같이 의지하면서 살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혹시 그런 게 조금 도움이 되지 정말 않을까. 사랑하는구나. 아내가 또 그것도 아내가 참 또 가슴 아프네. 굉장히 저한테 좀 의지를 많이 하고 의존적이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제가 또 가게 되면 그 혼자 남게 되는 게 좀 걱정인 것 같아요. 아이 낳는 거에 대해서 걱정되는 건 없어? 좀 가장 걱정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걱정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일을 못 하고 있고, 아, 그렇구나. 와이프가 혼자서 버는구나. 벌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보니까 그 벌이로 조금 아이까지 키우는 거는 버겁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또뭐 그것도 그렇고 저 스스로 개인적으로는 아이를 처음에 낳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진단을 받고 나서 조금 이 세상이 너무 무섭다고 느껴졌어요. 그런 암이라는 것들 너무 갑작스럽게 진단을 받고 갑자기 또 그렇게 얼마 못 산다는 얘기를 연속으로 듣게 되니까 이런 무서운 세상에 아이를 나오게 하는 것 자체가 좀 부모로서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치료법이 좋아져서 아이가 나올 때쯤에는 또 좋은 치료제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게 무서운 게 요즘엔 암만이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또 질환들이 그렇지, 많다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좀 부모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뭐 그거는 우리한테 물어볼 여지가 없어. 아내의 의지에 맡겨야지. 그거는 남편이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네. 그냥 아내가 아니, 나는 뭐 의견에- 죽어도 애를 갖겠다 하면 그렇게 그럼 해보라고 가져야지. 그러는 거고. 그것도 그렇고 요새 얼마나 교육비가 많이 맞아요. 들어. 그거 갖고 서로 나중에 낳고 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낳다가 애를 기르면서 내가 왜 그때 얘를 낳았을까 이렇게 혹시나 네. 경제적으로 저기 쪼달리다 보면 생각할 수도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선택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 근데 나는 지금 제일 급선무는 병이 이제 그렇게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쪽을 다스리는 생각을 하고 애기 얘기도 나중에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네. 더 병을 갖다 호전시키는데 낫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암 환자한테는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이제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지 목록을 작성해서 그런 거 있지.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딱히 그런 게 사실 없더라고요. 사실 뭐 그냥 정말 원하는 게 있다면 사실 사는 것뿐이라서 그거는 경험하신 것들 중에서 자기가 버킷리스트가 지금 딱 없다는 거는 자기는 굉장한 희망을 갖고 사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나는 산다. 네. 나는 지금 암 환자라도 내가 금방 어떻게 되지 않는다라는 굉장한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야. 뭐 혹시 뭐 남겨질 아내라든지 뭐 혹시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뭐 준비하는 게 있으면 좋은 게 있을까요? 말로라도 남기는 거, 화상으로 사진도 많이 찍어서 이렇게 남긴다든지, 아내한테 다 하고 싶은 말 그때그때 닥치는 것도 좀 남겨놓고 그러는 걸 좀 해주면 좋겠어. 그런 게 없이 휙 떠나면 여기 나온 게 또 그렇지. 선생님들 뵌 게 이런 또 기억이 되지 않을까. 그럼 이것도 굉장한 추억이 되죠. 모든 거 그런 걸 다 이렇게 하나씩 준비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알겠습니다. 많은 걸 해놓지 않아도. 네. 지금 갑자기 그건 뭐- 생각난 거. 혹시나 아내한테 그동안 뭐 못한 얘기가 있었으면 여기서 편지 쓰는 식으로 얘기해도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사랑한다는 말도 좀 하고. 그래서 너무 그런 거지. 제가 알아 쑥스러울 것 같지만 부끄러워서. 그냥 오늘 결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진단 받은 후로 늘 생각했던 게 결혼한 게 참 후회스럽다는 얘기를 생각을 많이 했었어. 그러니까 그냥 결혼 안 하고 연애만 했으면 나한테 얽매일 필요 없이 좀 자유롭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괜히 나 때문에 좀 이런 안 좋은 일을 겪게 한 것 같아서 늘 미안했었고 또 치료 받으면서 신경이 워낙 예민해지고 왔다 갔다 많이 하다 보니까 안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좀 많이 투덜거리기도 했던 것 같아.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진심이 아니고 그런 말 이상으로 더 많이 사랑하고 늘 보고 싶은 존재인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더 노력할게. 고마워. 오늘 나와줘서 고맙고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나오신 분들한테 조그만한 너무 선물을 큰데요. 이런 건 그냥 추억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네. 그거는 녹음을 할 수 있는 아. 그 인형이에요. 그러니까는 네.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네. 난 그런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네. 근데 뭐 홍근 씨가 오래 산다 하더라도 네. 아내한테 하고 싶은 말 뭐 이럴 게 있다면 누르고 녹음하면 좋겠지? 너무 중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많이 사랑하고 앞으로 더 잘해줄게. 고마워. 많이 사랑하고 앞으로 더 잘해줄게.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신기하네. 하겠습니다. 그래. 희망을 가졌으면 아까 좋겠다. 보니까는 굉장히 희망적이라서 앞으로 이쁘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길 바래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상상 채널 S